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지금이 21세기인데 갑자기 웬 병법 강좌요? 그다가 병법도 그냥 병법도 아니고 고대 병법을, 우리 사는 세상 사실 전쟁터 아닙니까? 옛날에 원래 저 병가가 나온 거는 주로 춘추시대, 전국시대에 많이 병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야 뭐 전쟁이 가장 많을 때니까, 전쟁이 제일 없었던 게 뭐 십몇 년? 없었던 게 가장 없었다 그러는데, 그런 시절이 되다 보니까 병가들이 많이 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육도, 삼약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손자, 손무, 손자병법, 그리고 오기, 오자병법이라고 알고 있죠. 그 외에도 또 한비자도 사실은 실제로는 병가에 속하고, 묵적, 묵가도 거의 병법을 설명했고, 그래서 병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뒤로 병법에 대한 그런 게 나온 거 별로 못 보셨죠, 그죠? 그만큼 그 필요한 시대니까 그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병법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골라서 설명을 하느냐? 육도를 할까? 삼약을 할까? 손자를 할까? 그게 아니고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제목이 36개예요. 36개는 그럼 누가 썼는데요? 정체불명의 책입니다. 정체불명의 책이란 거는 36개란 책은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누가 정리한 것도 모르고, 어느 고서점에서 책이 발견되어 있는데 표지도 없고 비표지도 없고 내용만 있는 그 책이 하나 발견되었고,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있었거든요. 36개라는 말이 36개 주의상책이요, 제 36개 주의상책이다. 워낙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쭉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갖다가 어떤 저 출전이나 근원을 갖다 못 찾았던 것 뿐인데, 그 책이 발견되는 바람에 이제 와서 다시 연구를 하고 하는데, 그 안에는 36가지의 병법을 갖다가 나눠놨는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하면은 그동안에 과거에 있어 왔던 병가들의 사상을 집계를 해가지고 후대에, 약간 후대에, 많이 후대가 아니고요, 다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법들을 모아서 병법의 종합 서적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철학적인, 우리 그 동방의 철학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 뭐 항상 마음가짐은 이래라, 지형은 어떻게 선택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쟁을 가장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괴를 볼 때 6회를 보죠, 그죠? 6개의 괴를 봅니다. 그럼 말 그대로 6개의 괴를 봅니다. 어떻게? 6개의 괴를 어떻게 보면 다비드의 배를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래서 6개가 있는데 이걸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전쟁을 하는, 마음가짐을 나누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겠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 그 다음에 항상 상대방을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격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고, 전쟁이 이제 지속되고 전쟁 과정 중에서는 어떻게 하며, 심지어 나중에 옆에 사람 어떻게 하고 같이 내랑 같이 싸우자 해갖고 옆에 사람 이용하는 법. 그래도 안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도무지 이건 이길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기보려고 할 수 있는 방법, 총이라고 6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각자 나름대로 여기서 다시 몇 개? 6개의 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만천가의 위구조, 차도살인이 일대로 진화타급 성동격서 6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딱 6개씩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전쟁을 전쟁이란 말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전쟁을 할 때, 자, 이 개에서 어느 개를 뽑아낼 거냐, 6개 다시 선택 아바타가 있죠. 요걸 하나 빼내고, 여기서 하나 빼내고 해서 6개의 효를 만듭니다. 그럼 총 합해가지고 몇 개의 가능성이 나옵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전쟁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교재를, 약간 우리가, 이게 역학 배우신 분 많죠? 그런 걸 갖다 섞어갖고 만드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정리가 훨씬 후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한창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아까 말했던 6개의 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씩 우리는 해나갑니다. 하나씩 해나가지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걸 섞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일단 개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개를 다 봤으면 이제 6효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전쟁 자체를 이미 철학적으로 본 거죠, 옛날 사람들은. 어떤 계략을 사용할 것이냐. 근데 여기도 맞는데, 이 6개의 전략을 나눠놨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성전계. 요건 이제 후대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좀 문제가 많은데, 성전계는 이건 내가 이겨놓은 싸움이다. 틀림없이 이거는 이겼다. 내가 유리한 싸움이다. 그럴 때는 어떤 계략을 써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성전개라고 하는 게 내가 이 전쟁을 하면서 이기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자기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적정계가 나와요. 적정계 이러면은 뭐 이거는 뭐 어떤 상태고 뭐 말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적을 보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적을 파악할 때 어떻게 상대방을 파악할 때 분명히 전쟁이란 건 누군가가 뭔가 충돌이에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기겠다고 했을 때 그때 적정계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가만 준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걸 파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육회를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계는 뭐 어떻고 저떻고도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뭐예요?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타이밍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공정계입니다. 그 다음에 혼전계라고 하는 건 전쟁의 혼란에 빠진 게 아니고, 혼전계라는 거는 이미 둘이서, 자, 양쪽에 옛날에 저 영국 생각해보세요. 영국에서 말 타고 둘이서 딱 창 들고 와갖고, 야! 하고 붙었죠. 공정계고, 붙었고, 이제 붙어가지고 창창 하다 떨어졌는가, 칼을 빼가지고 싸우는가, 이제 엉키고 설켰어요. 다시 말해,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용하는 병법입니다. 그 다음에 병정계라는 거는 뭐냐? 병정계라는 거는 아우를 병자죠. 뭔가 하면 전쟁에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하는 사업이 있고, 동업하는 게 있죠. 뭔가 누군가와 같이 하는 방법. 나쁘게 말하면 옆 사람 꼬드기는 방법이라. 동업을 하면 항상 우리 절대로 동업하지 마라 말 많이 한다니까. 그 동업하지 말는데 동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 그거예요. 그런 방법이고, 마지막 패전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가장 나는 이미 이건 진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내가 질 거라고 예상하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분명히 이길 거라고 자기 성산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전쟁에 묻고 이기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라. 적을 파악해라. 요렇게 공격해라. 싸움이 진행되면 요래 해라. 옆에 놈은 요래 꼬디기라.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내 싸움이 불리하다가 맞기는 맞아요. 불리하다가 맞기는 맞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는 뭡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을 패망시키라는, 이렇게 해야 병법의 완성,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 사실 맞긴 맞아. 마지막에 도망간다거든. 안 되면 도망가라. 거기 36개거든. 마지막 36개가. 가는 것이 뭐다? 상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내가 유리할 때, 좀에 내가 나을 때, 삐까삐까 할 때, 이쪽에는 불리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항상 이 사람들이 66, 36으로 나눴을까요? 6개. 이게 괴를 쓰기 위해서거든. 전쟁을 나가는데 점을 치지 않습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이 전쟁에 이길 것이 아니라 점을 쳐봐라. 점을 쫙 쳐보고, 불리합니다.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 괴를 만들어라. 그 괴를 만들어내는 사실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 병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그럼 그 안에 나오는 말들이 또 보면 언제냐? 그 고사 정고가 나온단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그게 벌써 이미 그 후대에 쓴 거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언젠가 일정 기간 요때쯤 쓰여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들이 말은 많이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 현대에서 우리가 그 원전을 찾아내지 못한 것 뿐이고, 어느 고수점에서 하나 나왔는데 이게 진짜 가짜가 의심은 되지만 그래도 보다 보이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느 정도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래 전해지는 말도 일설에는 하는 집안 다 그렇다 치고 요거 갖다가 한번 보자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연구가 조금 너무 좀 그달기식 비슷하고, 이걸 처음으로 책으로 번역을 해갖고 쉽게 말하면 책을 만드는 게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 옛날에 그랬죠. 일본 책 많이 그냥 그대로 일본 걸 번역해갖고 예문이 나오면 전부 다 일본 전쟁 도쿠가와 시대 전쟁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세키가라 전투에서 누가 그거 우리 그 감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 괴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게 목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 전쟁을 안 치는데, 내가 뭔가를 하나 제가 배우고 있다. 이걸 갖다가 배워가지고 잘 써먹기 위해서, 그것도 전쟁이 될 수 있어요. 1등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내가 돈을 벌려다 내가 돈 벌어갖고 집을 하나 사야겠다. 그것도 사실은 전쟁이에요. 전쟁터입니까 지금? 차 하나 타는 것도 전쟁터인데.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내가 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니까 실제 생활에서 응용을 할 때 꼭 그대로 앉았고 상대방 지기려면 네가 지기 말고 옆에 넘어가고 치대기 갖고 지기라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용하는 괴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생활 속에서 하다못해 심지어는 요리하는 데까지도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병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36가지의 전략을 먼저 쭉 우리가 나눠 돌아보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가 괴를 만드는 걸 갖다가 자꾸 연결해 보자고요. 마지막에 연안계랑이 나오는데 그 괴를 연결시키는 게 바로 중요합니다. 자, 앞에 성전계에서는 몇 번째 효를 뽑아내고 적정계에서는 몇 번째 효를 뽑아내고 그래서 다시 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방법인데도 사람들이 그거 해석하는 데만 급급을 하고 이 괴를 갖다 만드는 그걸 갖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한 가지 방법 갖고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막 오른손으로 막 주먹만 내리 찔러라. 무조건 발로 막 갖다 쭉 차라. 그건 아니잖아. 그죠? 하다못해 근토에도 앉았고 잽잽 하다가 훅이 들어가는 건데 마찬가지인데 하다못해 어떻게 한 가지 방법 가지고 요번에는 이 전략으로 쓰자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말 무식한 거고 무협지에나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옛날 사람들 무식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고 전략을 세울 때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섞었을 때 그걸 어떻게 무조건 여러 가지 10개 20개 섞어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효를 만들었다. 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괴를 만드는 게 괴가 몇 개입니까? 6개. 6개 중에서 다시 선택의 가능성을 6개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역의 64개보다 훨씬 많은 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제1개부터 시작하고 36개까지 약 한 개, 매 개마다 시간이야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1시간도 하고 싫으면 뭐 5분도 하는 건데 그 하나씩 먼저 바라보는 게 우리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시 6개의 아바타로 나누고 거기서 회를 뽑아갖고 섞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부탁을 드리고 잔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소개는 했으니까 바로 첫 번째 회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했죠? 몇 개의 아바타가 있다고? 6개의 아바타가 있다. 웃기는 이야기인데 우리 동양의 사상이 서양 쪽에서 가장 비슷한 나라를 고르면 어딘지 아세요? 말도 비슷하고 사상적으로 상당히 연관을 찾을 수 있는 데가 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 이야기를 합시다. 다비드의 별을 만든 게 뭔가 하면 이거 6효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성전계. 성전계, 전쟁에 승리하는 계략. 말 그대로 그래요. 이 성전계야 옆에 패전계가 나오니까 자꾸 이거는 무조건 이기놨다. 이건 내가 이긴 게 틀림없다. 10중 8구는 내가 이길 싸움이다. 할 때 계략을 쓰라. 그럴 때 보통 계략 안 씁니다. 사람이 기고만장해갖고 어쨌든 옛날에 쓰는 건 모르지만 그 성전계는 뭐라고요? 전쟁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갖춰야 된다. 이것도 안 갖추고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절차는 어찌 보면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 뭔가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배우더라도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하다못해 뭘 하나 조그만 조각을 하나 하더라도 어쨌든 하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은 성전계라고 보겠네요. 성전계 6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1계 오늘 첫 번째 제1계 제목은 만천과해. 자, 글자부터 연습하다. 만. 찰만은 아니고, 지금 삼수변이고. 눈이 나오죠? 눈앞에 뭐 처음 뭡니까? 안 보이죠? 기만하다. 속이다. 뭐를 속였어요? 하늘을 속이고, 뭐합니까? 과해. 바다를 건너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거기에다 이건 전고거든. 고사를 먼저 알아야 되고 이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해놓은 게 아니고 기존에 해놓은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책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만천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걷는다. 제일 먼저 만천부터 봅시다. 만천. 천은 하늘일 수도 있어요. 천자를 말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왕이죠, 왕.
왕을 속이고 바다를 건다. 근데 이거는 전고가 있으니까 쉬워요. 전고가 뭐냐면 당나라 때 이야기거든. 자, 그러면 이 책은 언제? 벌써 첫 번째 계략으로부터 당대 이후에 정리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선자병법 언제입니까? 춘추전국시대 아니에요? 춘추시대. 오자병법 똑같죠? 그죠? 한비자, 묵자, 육도 삼약 그 전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장 뒤에, 적어도 한창 뒤에서 정리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때까지 나온 병법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만든 어떤 철학적인 새로운 작괴법이란 말입니다. 자, 만천. 당나라 태종 이세민 이야기입니다. 당태종 이세민 알죠? 당나라 태조는 누구죠? 이연. 당태조가 이연인데 당태조가 아들이 이세민입니다. 아버지 왕이가 그러니까 내가 왕아이가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언제 왕 되는데 그러니까 내 죽고 나면 왕 된다. 그래 고마워 갈까주사하고 아버지를 훅 찔러주고 왕 된 놈이 이세민입니다. 어찌 보면 중국에서 영웅이라고 하는데 이세민이 실험 짓을 하나 했죠. 고구려 정벌을 했죠. 고구려 정벌을 하는데 이세민이 뭔가 좀 겁이 많았는가 고구려 정벌을 했다고 왔는데 우리말로 하면 저 서해 바다까지 저거 황해쯤 되겠나 앞에 딱 왔는데 바다가 생판 이게 제가 엊그제 저 북경서 온 손님하고 놀았는데 그 바닷가 가보니까 기절하대요. 사람 바다 처음 봤다고. 근데 그날 바람이 많이 부니까 파도도 철렁철렁 쳤고 바다 보니까 기가 차거든. 뭔 놈은 물이 이래 많노.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한 겁니다. 원래 그 대장이 그 뱀 대가리가 왔다 갔다 하면 밑에 사람들 괴롭습니다. 그때 대장군이 똑똑한 놈이 있어요. 서린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좀 악연이 있지만 서린기가 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러다가 전쪽 병사들도 사기도 다 떨어지고 아들 여기서 골병 들겠다 싶어가지고 이 동네에 유지가 하나 있는데 막 굴량미도 주고 뭐도 앉아 막 말도 주고 뭐 샀고 해갖고 막 식사도 됐고 한잔 찌기게 산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왕이 앉아갖고 안 그래도 뭐 그런 사람들 잘 됐다 어디고 가자 해갖고 사 가갖고 어느 한께에 막 집이 대저택이죠. 그저 뻥뻥뻥뻥 따라서 뭐 임금이 뭐 어디 걸어가 가마 타고 가지. 가다 내려갖고 들어갖고 앉아갖고 술을 끝내주게 차려놓고 막 음식은 해놨거든. 그래서 기분이 떡이 닿고 실컷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하다가 나중에 뭐 이까지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좀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밖에 나고 취한다 이라고 취하니까 온 집이 다 흔들리는 건데 땅이 흔들리는 거 아니고 시야를 하러 나갔는가 밖에 떠나 보니까는 바다 위에 있더란 말입니다. 배들을 묶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연결해갖고 그걸 평지처럼 만들어놓고 심지어는 흙까지 뿌렸다 합니다. 풀까지 심고. 그래갖고 배들을 묶어갖고 출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집처럼 꾸며갖고 안에다가 태우고. 그래갖고 서린기가 이제 바다에 떴으니까 이제 못 돌아가거든요. 계획한 대로 갑시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갖고 즉 다시 말하면 이세민이를 속이고 바다를 건넜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인데 자 전고는 그렇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럼 자 그대로 봅시다.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넌다. 바다를 하나 건넌데 하늘까지 속였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속이는 전쟁입니다. 말 그대로. 서럽죠 좀. 뭘 하면 뭐든지 속여야 된다는 게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옛날 사람들이 보면 기본이지만은 속였다고 다들 그래 봅니다. 다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속이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안 그래도 복잡한 세상에 박정한 세상이 좀 서럽잖아. 과외라는 말을 해보자고. 과외가 뭐예요? 바다를 건너다죠. 바다를 건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 수 없는 바다를 건넌 거잖아.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죠? 팔선과외란 말 아세요? 중국 옛날에 전설에 보면 신선이 8명 있거든. 여동빈, 철계리, 한종리, 한상자, 맨날 여자 옷 땡기는 남채화, 또 조국구, 장과로, 그 다음에 여자 하성고까지 8명의 신선이 있어요. 전설 속에. 일본 사람들이 그거 따라서 그대로 칠복신이라는 거 만들기도 했지만은, 8명이 7명 됐지만은, 그 전설에 보면 그래서, 이 신선 8명이 모여갖고 한잔 했는기라. 한잔을 하다가, 바다를 보고 있다가, 이제 자기들 동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황해네, 그죠? 서해 쪽에. 바다를 보고 있다가, 이야, 너무 아름답지 않나니까, 우리 바다 저 건너산 갔다 볼래? 하니까 술 먹다가 신선들 데려오니까, 우측 가오노? 가자! 저 가서, 가갖고 저 가서 우리 한 잔 더 하자고, 다들 저 가서 집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지 나름대로 젖을 펴갖고 모자 속에서 뭘 끄집어내갖고 종이 갖고 탱 함께 얘가 뭐가 뭐 배가 돼갖고 타고 갔는가 뭐가 되는가 칼을 빼갖고 칼을 쭉 하니까 이게 돌고래가 됐는가 그걸 울로 타고 왔는가 뭐 하늘로 둥둥 날아갔는가 어쨌든가 8명의 신선의 지각기 체주를 가지고 건넜다는 게 팔선과외란 말이거든요. 그래 중국 그 속담에 팔선과외
각현신통, 빠시엔꼬하이, 끄시엔선통. 팔선이 바다를 걷는데 각기 나름대로 재주를 피우더라. 사람마다 지재주가 있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과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어려움이 있고 내가 목표하는 거 있는 그걸 이루는 걸 과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천과해 이해가 좀 됐죠? 하늘까지 속이고 임금까지 속이고도 네 목적한 바를 이루어라 라는 말인데 요거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대의 만천과해라는 이 과연 그 당태종의 고사를 전고로 썼지만은 그걸 가지고 무조건 속여야 된다. 속이고 볼 일이다.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속인다 말하면 웃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만천, 만자를 보세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앞에 뭔가를 쳐갖고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도 모르게 해라. 이거는 속이란 말이야 이거요. 제가 볼 때 기미를 유지하란 말입니다. 뭐 하였다 하면 떠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먼저부터. 그죠? 그건 세상 사람 다 하는데 뭐 떠들고 하지 말고 일단 네가 목적한 바가 있으면은 저 뒤부터 다 물어라. 입이 화근의 근원입니다. 온갖 화근은 다 입에서 나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입을 다물어라. 기미를 유지하라는 말이 사실은 여기 더 어울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큰 전쟁을 생각해보세요. 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기미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고사로 만천과의 고사로 자른 게 태사자라는 사람이 그 성에서 탈출할 때 이야기인데 양군이 대치하고 있을 때 밖으로 나왔고 구원병을 처형하러 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큰일 나겠죠. 그죠? 쫓아오겠죠. 이 사람이 뭐라냐? 어느 날 성문을 훌떡 열고 몇 명 데리고 나가는 거라.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 누가 나왔다 하니까는 저 옆에 갖고 옛날에 대치하는 거리가 있겠죠. 그죠? 딱 세워놓고 관역 세워놓고 활쏘기 연습하는 게 팽팽팽팽 하도 저 미친놈 아이가 라더만 전쟁 중에 라더만 그래도 들어가자 이러고 또 들어가거든. 그 다음 나와서 또 하거든. 신기한 놈일세. 그 다음 나와서 또 하거든. 아주 웃긴 놈이다. 그죠? 그 다음 나니까 또 시간은 정확히 지킨다. 그날 또 나와요. 이거 오기나 말기나 잘난다. 그 다음 날 또 나니까 전부 술 먹고 나고 쳐다보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 타고 티켓 본 거라. 자, 그럼 뭔데요? 기만한 거죠. 그런 말이 있거든. 항상 반복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숨어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렇게 예를 많이 드는데 그 예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떤 네 목적한 바, 과해 이 바다를 건너려면 네가 뭔가를 이루려면은 성공하려면은 사업을 해갖고 돈을 벌려면은 이 공부를 해갖고 네가 이거 뭐 전문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든 그걸 할 때 하늘도 모르게 해야 된다. 그만큼 기미를 유지해야 되는 게 가장 전쟁의 기본인데 제발 좀 떠들지 말아요. 노트북 하나 들고 나오다가 앉았고 쪽팔려갖고 앉았고 아닌데 이라고 도둑 아닌데 하고 돌려주고 이러는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아세요 그냥. 예? 그래서 이걸 자꾸 현대 전술에서는 우리 이긴 전쟁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역사상 전쟁에서 가장 많은 게 속임수 써갖고 이긴 게 가장 많거든. 그 전쟁을 전부 예를 일개니까 당연히 예를 잡고 그런 걸 넣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 예가 많이 다른 게 이 예에 가장 좋은 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했을 때 하늘도 속이고 무조건 속이고 속임수를 써갖고 네 목적한 바를 이루라고 했다면은 이거 뭐 최고 예는 뭡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독일군이 유리했거든. 돌멩이 들고 오기만 왔나? 확 던지기다. 배 뒤집힌다 이랬는데 열로 쑥 오면 앉았고 아이고 던지겠죠. 그러니까 어쨌습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써갖고 칼레로 패턴 장군의 지휘하에 칼레로 상륙한다고 정보로 계속 흘리잖아. 일부러 흘리잖아. 그래갖고 칼레 쪽으로 나중에 앉았고 나중에 폭격이 되니까 전부 다 칼레로 오는 갑다고 요거만 쳐다보고 오기만 해봐라 이라고 했는데 뒤에서 쳤단 말이에요. 노르망디로. 그럼 그게 뭐냐? 만천과해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았고 전쟁할 일 있습니까? 여기 혹시 저 별 4개 이상 다신 분 있습니까? 없죠? 어디 가서 싸울래요? 아니면 밖에 나고 누구 패지기려고 망치 들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이 몇 천년의 세월이 지나갖고 정리한 병법습니다. 그 효를 빼봐내는데 처음부터 앉아갖고 일단 속이고 보자 이랬을까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늘도 모르게 네가 바다를 건너도록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제일 먼저 하는 마음가짐을 말해놨습니다. 뭐라고요? 예, 기미를 유지하라가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해란 말 잘 들으세요. 과해는 바다가 뭐예요? 내가 목적한 바일 수도 있어. 옛날에 그 있죠. 내가 저 바다 밖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다 이래가지고 바다를 나와가지고
뗏목을 탔는가 배를 탔는가 바다를 싹 가다 보니까 끝도 없고 지치고 내가 미쳤다고 여기 나왔나고 응응응 하니까 누가 합니까? 이런 사람이 나왔고 고개를 돌리거라. 고개만 돌리면 바로 뒤에 아직 해안이 보인다. 지금도 돌아가도 늦지 않았다. 회토바 많이 들었죠? 회토시안. 고개만 돌리면 바로 해안이 되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가 목적은 바를 이루려면 앉아 그대 놓고 내 저 갈 길거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뭐예요? 내가 목적한 바가 있으면은 입에 자꾸부터 채워라. 그리고 항상 지도새도 모르게 해라가 사실은 이게 만천가의 천정한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던데 절대로 세상 안 그래도 지금 진짜 먹 같은 세상에 또 속이고 신문도 못 믿는 판에 그것까지 하지 맙시다. 우리가 뭐 어디 갖고 누군가를 갖다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제일 먼저 자 목적한 바가 있지. 뭐 때문에 병법을 배웠는데 네가 목적한 바가 있을 거다. 이루고 싶은 게 있을 것도 있고 네가 뭔가 여기서 힘든 거를 갖다 해결해야 될 거 있고 과해, 번민일 수도 있어요. 고민일 수도 있어요. 뭔가 네가 해결할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기면은 그 해결을 하는데 네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 가지고 첫 번째 마음가짐이 뭐라고? 귀신도 모르게 해라. 그러면 항상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네가 의도하는 바를 내가 딱 갔다 이 사람을 때리고 싶다. 이 사람한테 나 집박으러 간다. 그러면 이라고 하면 그 누가 몰라요? 와 진짜 너무하네요. 이라고 그거는 누구도 모르게 하늘도 땅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게 시도를 해라 말입니다. 자 또 전쟁이란 말 자꾸 쓰지 미안하지만 이해하십시오. 원래 병법을 설명하다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목적한 바를 알리지 마라. 내가 저 열매를 따먹을 거라 생각하면 그 옆에 있던 놈이 먼저 가서 따먹습니다. 가까이 있는 놈이 저거 내가 눈독 들여놨는데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절대로 표를 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좀 불리하네요. 입부터 닫아야 되는데 입이 이거 버릇이 돼갖고 열리 사서 결론은 뭐 입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떤 표를 안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목적한 바를 저 사람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속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사람 상당히 제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평상시처럼 대하란 말이 그 속에서 나온 말이 잘못됐고 항상 평상시처럼 반복되는 것 속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말로 약간 바뀐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라고 또 우기는 사람 있으면 있지만 우기는 사람 있으면 저보고 우기지 마시고 그냥 혼자서 그냥 떠드세요. 자 36개 전쟁을 준비하는 제 첫 번째 성전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만천과해 만천과해 바다를 건들려면 하늘도 석이라 왕도 석이라 너그 사장도 석이라 아버지도 석이라 가 아니고 그 누구도 모르게 하라. 뭐라고요? 기밀을 유지하라가 제1계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되니까 우습 간단하네. 조용히 하고 해라 이 말이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게 만천과해가 되겠습니다. 예를 굳이 만들어도 이거는 그냥 마음가짐이니까 옛날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그죠? 그 실제 아까 당태종의 이야기가 이 정고의 원전이지만은 그걸 보고 그대로 번역할 필요 없어요. 그 옛날 사람 말은 거기서 나왔지만은 그 말이 그대로 사용됐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중에 원뜻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속담이나 성어가 있습니까? 바뀐 것도 많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회를 만들기 위해서, 효를 만들기 위해서 6개의 괴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때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서 그 어떤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이 어울려서 찾은 정보겠죠.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만천과해 뭡니까? 만천과해 하늘을 기만하고 하늘도 못 보게 하고 바다를 걷는다 이 말입니까? 그냥 그대로 고집부대로 그죠? 이야기를 알면 다행이지만 다들 앉아갖고 전부 다 박사 논문가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목적한 바가 있으면은 부모도 애인도 모르게 그래야 자기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다 하는 게 제 36개 전체 36개 제1계가 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만천과해 5분만 쉬다 갑시다.